마지막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아시아투데이에서 사설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투데이 사설의 제목은 이겁니다. 대선 투표율 승패 좌우한다. 사표 방지 심리가 승패 좌우한다는 건데요. 투표율이 85 이상이면 김문수 후보 유력하다고 그러고 80% 이하면 이재명이 유력하다. 그런데 80% 넘기기가 쉽지 않죠. 85% 넘기기는 더 쉽지 않은데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첫날 그런데 둘째 날까지 집계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다시 말해서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실시된 기관의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아시아투데이에서 이재명과 김 지지율 격차가 0.9%에 있었고요. 이건 뭐 거의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제일 많이 벌어진 거는 12.7%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ARS 전화 자동응답 방식이 있는데 똑같은 방식인데 하나는 0.9% 차이고 하나는 12.7%. 12%의 격차잖아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사기라는 건데 하여튼 5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사설에서 일갈한 게 여론조사로 예단할 수 없다. 결국은 투표장에서 결정 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투표율이 따라서 반대로 85%를 넘기면 김문수가 유력하고 80 이하면은 이재명이 유력한데 80에서 85% 사이면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궁금해할 텐데 그 깜깜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 아시아투데이에서 이 여론조사 공정 걸 많이 하죠. 여기는 0.9%포인트 차이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이 43, 김문수가 42.7 거의 같죠. 근데 같은 여론조사 공정의 지난주는 0.2%포인트 차이였어요. 격차가 3.2였는데 더 좁혀져서 2로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더 김문수가 올라가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 얘기죠. 선거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가 깜깜이가 됐으니까 발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걸 분석해서 사설에 실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김문수로 또 거기에는 이제 단일화가 깨지기 전 여론조사니까 김문수로 단일화될 경우에 46, 이재명 후보보다 오히려 앞섰어요. 이재명은 44.1, 2.6% 앞. 이런 건 단일화되면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가 나온 겁니다. 물론 단일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지지율 격차를 보인 거는 말도 안 되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이재명은 49.3, 김문수 36.6, 12.7%는 포인트 차이고요. 리얼미터도 이건 왼쪽인 성향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재명 19.2, 김문수 36.8로 12.4 격차였다. 똑같은 날인데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라고 하면 김문수의 지지 추세가 계속 상승세다. 끝내는 0.9%까지 좁혀지고 깜깜이로 들어갔다. 그러면 깜깜이를 넘어서 오픈을 해보면 골든크로스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추세 그래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됐죠. 지난번에도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심상정이 3위였거든요. 심상정이 2.73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심상정하고 이재명하고 단일화 했으면 이재명이 이겼다. 이런 수치 계산이 나오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준석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득표가 여기서 당락이 또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분석했는데요. 심상정 표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만고에 역적된다. 그 이준석이 단일화 안 했을 때 계산은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10 이상 얻을 것이다. 10 이상 얻으면 선거비 쓴 거에 50% 이상 보존 받나요? 보존 받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 정치적 장사는 충분히 했다. 지가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 온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하고 저 대선 토론을 해요. 앞으로도 없을걸요? 그렇게 하고 큰 장사를 했죠. 정치인들은 부고만 안 나오고 기사 나오면은 땡큐라는 건데,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고 3차례에 걸쳐서 화면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짤로 돌아다니고 뭐 장사를 톡톡히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준석은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남는 장사는 네 생각이지. 진정한 남는 장사를 하려면 네가 단일화를 했으면 진짜 남는 장사 한 건데, 그러면 보수가 그동안에 이준석한테 열받았던 거를 조금, 저만 해도 TV 토론 때 이준석 잘했다고 뭐 슬쩍슬쩍 얘기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보수 평론가들, 유튜버들이.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칭찬할까요?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준석아. 이제 준석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살짝 장사는 잘했는데, 정치 장사를 길게 보면은 이번에 한바탕 꿈을 꾸고 일장춘몽으로 그 이후로 유승민이가 한때 잘 나갔어요. 그 이후로 그냥 다 미끄러져 나갔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존재감도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푸대접을 받을 것이다. 질기게 정치권에서 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뭐 딴 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 친구 유승민보다 못한,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붙들고만 들고 맨날 배반만 하고 이러는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의미 있는 정치 인생은 끝났다. 이번이 네 인생의 역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고 제일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요즘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요, 10년은 준석이가 정치 앞으로 할 텐데 길게 봤어야지. 당장 몇 달만 본 거야. 눈앞에 몇 달밖에 안 보인 거야. 10년을 내다봤으면 네가 이따구로 못했지. 그러니까 40년을 말아먹고 몇 달을 즐겼다 얘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 있잖아요. 왕창 몇십억 들어왔다 이거야. 몇 달 그냥 째지게 막 좋죠, 기분은. 그러나 불행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기당하고 다 돈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 아주 폐허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떠나고. 로또 맞은 사람들 그런 이해가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석이는 요번에 로또를 맞은 건데, 사실 지가 뭐 실력이 있어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됩니까? 무슨 뭐가 됩니까? 인품이 훌륭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로또로 불행해진다. 이제 불행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민가란 얘기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나 욕을 처먹을 걸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는 준석이는 이제 물 건너 갔고, 준석이 욕 처먹는 것만 남았고, 그건 우리 이제 알 바 아니고, 이제 부정선거 막는 것만 남았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부정선거만 막으면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그렇게 또 근접하는 게 나오는 게 또 있지만, 사람들의 주변 평가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많아도 그래도 김문수처럼 훌륭한 사람과 경쟁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투표에서 단일화 안 해도 준석이한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승패 좌우한다고 아시아투데이 사설에도 나왔지만,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데 이준석을 평소에 응원했던 사람도 찍을까요? 안 찍는다니까. 그러면 10%가 아니라 뭐 2, 3% 나올 거예요, 득표율이. 정상적인 선거라면. 근데 부정선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김문수 표 중에 몇 개 중에 하나는 준석이한테 가게 하겠죠. 왜? 이준석을 어느 정도 띄워놔야, 이준석이 선거비 보존받게 해야, 이준석이 안 망해야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뛰고 싸울 놈이니까. 부정선거 하는 팀에서 보면 준석이가 자기네들의 최대 방패막이니까 살려놓겠죠. 그러면 10% 남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표 방지고 나발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정선거를 한다면 준석이는 10% 가까이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부정선거가 없다면 뭐 2, 3 많이 나오면 4%? 사표 방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박빙승부에서 김문수가 이길 수도 있다. 근데 부정선거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기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스코어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압승을 이재명이 한다. 그런 건 부정선거고요. 아주 신승으로 이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선거였다. 이렇게 봐야지. 너는 뭐 부정선거를 갖다 대놓고 우기냐?
그러면 이번에 선거 지면은 무조건 부정선거로 몰아갈라냐? 뭐 이렇게들 비판하실 수 있지만 벌써부터 수상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규 TV에서도 지금 나갔지만 국제감시단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갈 걸 국민들이 아서 지금도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하는 팀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뭐죠? 중국에도 있겠지. 아서라. 오래 살아야 되잖아. 아서. 국민들 매눈 두고 보고 있다. 미국 국제감시단도 매눈 두고 보고 있어. 쇼크라는 얘기가 장재원 박사가 얘기했어. 미 선거감시단이 쇼크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 왜 쇼크 받았을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다니 쇼크 받았다는 거야. 누구 알아? 아서 빨리 접어라. 빨리 접어 글쎄. 접어.